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국민의힘 참 좋겠습니다. 보면 인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윤희숙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당대표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있죠. 또 이준석 후보를 갖다가 날카롭게 저격하는 김소연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81년 8월 3일 생이니까 만 39세네요. 지난해 달림은 영창으로 라는 추석 귀향 플래카드 걸었다가 지난해 12월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으로 있는 변호사죠. 어제 보니까 불공정의 상징 이준석은 그 입으로 청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개인 성명을 6월 3일은 대구 경북에서 TK 지역에서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공정했다라고 자충수가 될지 아니면 승부수가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발언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6월 4일 어제는 대전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충청을 들썩합니다. 그 고향에서 합동연설에 앞둔 하루 전날 6월 3일 이 김소연 변호사가 개인 성명을 띄웠습니다. 사실 보니까 보도가 거의 안 돼요. 만약에 김소연 변호사가 윤희숙 의원같이 현역 의원이라면 아마 본인이 개인 성명 냈던 부분은 아마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뤘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정치의 현실은 빠지를 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렇게 크네요. 이 김소연 변호사의 그리 길지 않은 개인 성명 그걸 쭉 제가 전문을 다시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들어가니까 게재를 해놨더라고요.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대표 거의 9부 능선까지 와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미 그 뒤에는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물심양면으로 음무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치 오늘 오전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이준석 씨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지금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굉장히 짝짝꿍이 잘 되어 있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이준석 씨에게 아주 특별히 보면 후보 제일 먼저 후보 인터뷰를 갖다가 게재하면서 이준석 씨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 정진석 5선의 정진석 의원과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저에게 이제는 크게 보고 정치하라, 당당하되 겸손하라 라는 조언까지 해주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충청도의 5선이죠. 이 정진석 입만 열면은 윤석열 대망론을 갖다가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중진입니다. 권성동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5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자기 외가가 있는 강릉에 가서 그 지역구 의원인 권성동 의원, 검찰 선후배고 나이는 동갑이라고 합니다만은 만나서 실제 윤석열 씨가 그동안 여러 현역 의원들과 접촉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일부러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만난 유일한 의원이 권성동 의원입니다. 그러니 이준석 씨는 이미 정진석과 권성동을 슬그머니 끌어들여서 나 윤석열하고 케미가 잘 맞을 거야,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범야권의 대선 후보 1위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준석과 윤석열과 이준석의 케미, 즉 궁합은 어느 정도 잘 맞을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는 주연 배우고 아주 멋진 주연 배우인데 그리고 주연 배우 보고 이제 영화가 흥행하느냐 마느냐 결정되지만 실제 그 후보가 돋보이게 하고 최고의 연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영화 감독이죠. 수많은 기술진부터 촬영 감독부터 모든 심지어 조명 감독, 음향 감독까지를 다 아울러 가면서 주연 배우 한 사람을 떠받쳐서 그 영화를 갖다 대작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 최고의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영화 벤허. 벤허 보면 우리는 벤허 하면 유명한 찰턴 헤스턴, 벤허로 나왔던 찰턴 헤스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감독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 대해서는 깜빡깜빡 잊고 있죠. 왜? 그만큼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와일러 감독과 찰턴 헤스턴이 그야말로 천상의 하모니, 천상의 궁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불후의 명작인 벤허라는 대명작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대표 어느 정도 궁합이 잘 맞을 것인가, 케미가 잘 맞을 것인가,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김소연 변호사가 불공정의 상징 이준석은 그 입으로 청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한 부분 길지 않은 개인 성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소연 변호사가 윤희숙 의원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10번, 100번도 더 나왔을 얘기지만은 그저 짧게, 언론에 짧게 단문 정도로 나와서 그리 길지 않은 전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단장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내 진정한 청년들과 정치판 돌아가는 것 신경도 쓸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들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청년들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영악한 불공정의 상징 대한민국 도련님 키즈, 정치의 상징 이준석의 내로남불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키즈로 처음부터 꽃가마를 타고 등장의 최고위원 전문에다 국회의원 단수공천 내리에 받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고 청년파리 정치를 10년간 반복해온 이준석은 더 이상 그 입으로 공정을 말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을 능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준석이 말 바꾸고 거짓말하다 들키면 궤변으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며 유시민을 떠올렸고 청년을 팔아 정치를 해왔으면서 청년 당협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단수공천을 거머쥔 모습을 보고 시험 한번 제대로 치지 않고 부모 찬스로 입시를 치른 조국과 그 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언론 앞에서는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당내 선배들을 저격하며 노인 혐오를 선동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저격하여 인지도를 올리는 수법을 쓰고는 뒤에서는 당내 중진들에게 가서 굽신거리며 이중 플레이하는 노회한 구태정치 끝판왕 또한 유일한 청년 당권주자인 이준석이 우리들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인 사석에서는 쌍욕을 남발하며 당내 주요 인사를 지적하였고 그런 적 없다 우기다가 녹음이 나오니 물타기식 궤변으로 거짓말을 어물쩍 넘어가는 자세를 지켜보며 청년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구 방문 중 어르신들의 항의를 예상하고는 태극기 부대가 달려드는 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그림이라면서 태극기 부대가 나팔을 불어줘야 돈 한 푼 안 들이고 선거운동 할 수 있다며 피해 상황을 설계하고 상상하며 낄낄거리는 이준석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은 그 사악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태극기 부대의 노인 혐오 프레임을 씌우면서 막상 본인은 온갖 혐오와 조롱, 왜곡과 불법 행위가 난무한 극우 유튜버와 꾸준히 교류한 모습을 보고 문재인 정권식 내로남불을 이준석으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노인을 혐오하여 세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중 플레이해온 이준석 후보가 그 입으로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대남 반페미 코인에 편승하여 민주당식 페미니즘 갈라치기 정치를 그대로 밀러링하고 폭력적 보복을 선동하는 아메바 같은 방식을 지향하고 그동안 역차별받아온 이대남과 함께 진정한 성평화와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조화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당부합니다. 2021년 6월 3일 국민의힘 대전시정감시단장 김소연 이랬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저는 김소연 변호사의 그 대목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죠. 언론 앞에서는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당내 선배들을 저격하며 노인 혐오를 선동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저격하여 인지도를 올리는 수법을 쓰고는 뒤에서는 당내 중진들에게 가서 굽신거리며 이중 플레이하는 노회한 구태정치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케미가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보면 일단 언론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철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제 그제 얘기입니다만은 안철수 너 최근에 보니까 뭐 지구당 253개 만들고 그러는데 결국 너 우리한테 합당해야 될 거 아니야. 합당하는데 너 지분 인정 못 해줘. 그러니까 이런 소값 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99.9%니까 국민의당에 너의 소값은 쳐주되 네 쫄개들 즉 송아지 값은 못 쳐주겠어. 국민들이 들을 때 당돌하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대선 열차를 출범시키기에 앞서서 빨리 들어오면은 쇠고기에 비유했더라고요. 뭐 유구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 무슨 소가 될 것이고 아주 늦게 들어오겠다 그러면 수입소가 될 것이다 라고 아까 김소연 변호사 얘기한 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미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당내 중진 어제도 제가 펜앤마이크 가서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김진기 기자하고 한 10여 분 동안 인터뷰하는 거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 김진기 기자도 굉장히 예리하게 여러 부분을 폭폭 찌르더라고요. 근데 역시 보니까 말은 아마 이준석 씨가 유시민 만큼 말은 잘할 겁니다. 어쨌든 이준석 씨 이야기는 그거예요. 자기 당내 중진들한테 많은 조력을 구하고 많은 지도를 받는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회관에 자기 사무실이 있으니 거기에 찾아가니까 언론에 공개가 안 되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날 때는 국회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의도 아마 커피숍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났고 마침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이준석 씨 나와 만난 것이 외부로 드러나면은 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건 모르는 척 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누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준석과 김무성이 만나는 걸 보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물우물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참 보면은 이준석 씨가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잘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 다음에 갈라지면서 그 당시 바른정당이던가요? 만들어서 나갈 때 따라 나가서 또 유승민 의원한테 또 얼마나 잘합니까? 또 최근에도 보니까 당내 중진들한테 아마 때로는 조카같이 때로는 아들같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는 때로는 손자같이 맞손자같이 온갖 귀형 재롱을 다 떨 겁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밖에서는 굉장히 허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그런 전형적 모습인데 좋습니다. 그것도 정치의 일환이니까. 그러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일단 언론 앞에서는 언론이라 그래봐야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정치부 기자들, 특히 보면은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군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기자들은 22살, 23살이면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30대 초반이면 거의 7, 8년 경력의 기자가 된 거죠. 또 남자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 끽 해봐야 이준석 씨 그 아래입니다. 이미 그 위 40대 초반만 되면 위에 본사에 앉아서 데스크 보죠. 그러니 이 기자들 앞에서는 허세를 좀 떠는 거죠. 야, 윤석열 지금 들어오면은 지금 들어오면 한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 유구가 될 것이고, 흔한 얘기로 좀 배짱 장사고 튀기고 들어오면 수입소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한우를 즐길까, 유구를 즐길까, 아니면 수입 쇠고기를 즐길까 라고 허세를 떨지만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압도적 1위를 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는 결국 윤석열 전 총장하고 찰떡 궁합이 될 텐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안철수나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뭐 유승민 빼고 뭐 원희룡이나 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쨌든 큰 플랫폼에 다 모이겠죠. 모이려 할 텐데, 이번에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모시고 오겠다라고 남들은 다 X되는데 혼자 동그라미를 들었던 이준석.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분의 능력 때문에 모시고 오겠다는 겁니다. 자, 김종인 씨,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박사가 선대위원장으로 이른바 나경원 후보식으로 표현하면 상황으로, 때로는 대원군으로, 때로는 수렴청정하는 큰 대왕 대비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때, 요즘 김종인에게 미운 털이 박인 윤석열, 완전히 김종인으로부터는 거의 사람 취급 못 받는 안철수, 또 홍준표, 이런 사람들 과연 이준석 가로열고 가로 닫고 대표 예정입니다. 대표가 된다면은 이준석은 그런 결정적 순간에 김종인을 따를까요? 윤석열을 따를까요? 저는 이준석 씨 같으면은 반드시, 때로는 지금 당장은 김종인을 이용하겠지만은 윤석열, 그렇다고 김종인 씨가 대선 출마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다못해 윤석열이 대선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이준석 씨 하다못해 장관도 해보고 또 뭐 청와대 수석도 해보고 비서관도 해보고 지금 탁현민이보다 더한 실세도 해보면서 캐리어를 쌓아서 본인의 빠지도 달아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출마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는 아마 윤석열 씨한테 찰싹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윤석열 들어온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당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 당 대표, 이 궁합은 기가 막힌 궁합, 찰떡 궁합이 될 것인데, 이 찰떡 궁합을 놓고 또 김종인 상황, 김종인 대원군, 김종인 수렴청정 대왕 대비가 어떤 심수를 부릴지, 마치 인수대비 마냥 폐비 윤씨를 갖다 사사할지 한번 두고 보실 일입니다.